이게 지금부터 이제 워크아웃, 그러니까 채무조정이랑 회생파산 세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제가 그림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채무조정 워크아웃, 소위 말하는 기업 구조조정인데요. 그 다음에 두 마리가 법인회생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파산이고. 자, 그러면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자, 채무조정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라는 그 한시법 특별법이 적용되거든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신문에 보면 그래서 기초법이라고 이렇게 해요. 요게 이제 작년 2023년 12월 달에 다시 한시법으로 4년인가 다시 연장돼가지고 일몰했다가 다시 이제 리바이벌 됐거든요. 회생 파산은 좀 달라요. 요거는 회생이랑 파산은 같은 법이 적용돼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회생과 파산이 같이 있어요. 옛날에 느낌 오시죠? 여기 보시면 옛날에 저기 따로따로 있었거든요. 회사정리법이랑 도산법 저기 파산법이 별도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꽤 오래전에 합쳐져 갖고 이렇게 이것도 사실 일본법을 베껴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합친 거거든요. 질문해 볼게요. 1번과 2, 3번의 차이점은? 1번과 2, 3번의 차이는 채권단이 임의적으로 사적 조정 같은 걸 하는 거예요. 특히 요 지금 채무조정은 금융채권자들이 소위 말하는 뭐 산업은행 이런 거 주관사마 태움건설 사건이 지금 여기 워크아웃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급 채권이면 아까 그 T자 기업자에서 우리가 돈 빌려줬어요? 원사업자한테? 아니잖아요. 상거래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조정이나 요 금융채권자들에 대한 감보 이런 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도 안 되는데 너네 상거래 채권 관련해서 야 너 가압류하지 마. 아니면 너 뭐 직구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자기 금융채권자 돈 많이 빌려줬다고 해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 채무조정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까 기본적으로 뭐 직불이니 대금부지은 물론이고 가압류 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가능한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저희 같은 상거래 채권에서. 일단 그게 달라요. 자, 두 번째. 2번과 3번의 차이점은요? 네, 2번은 살리고요. 회생이고 3번은 죽이는 겁니다. 네. 어쨌든 요건 살리는 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용어를 회생채권, 공익채권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어떤 게 더 느낌이 좀 좋아요? 어떤 분은 야 이건 살아나는 거고 이거는 그냥 공공을 위해서 그냥 까는 거 아니야? 아, 반대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사용한 채권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거는 돈을 100% 저기 어디야 회생 절차에서 다 줘야 되고요. 까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재산이 100억이고 그 채무 징계 1000억이면은 10%로 감보가 될 거 아니에요. 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익 왜냐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회생 절차에 들어가도 관리인 보수는 줘야 되고 그 기본적으로 비용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회생 절차니까 비용도 더 반으로 까고 10분의 1로 까고 그냥 해요. 그럼 누가 합니까?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에 들어가서 공적으로 쓰여지는 비용 같은 것들은 100% 비용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거는 감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 절차에 있어서 까임 당하는 게 이게 회생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도급공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회생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는 회생 절차를 위한 비용으로 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어느 쪽에 속한다? 기본적으로 회생채권, 그죠? 아까 말했다시피 채권 채무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그러면 저희는 진짜 90% 까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생채권이 기본적으로 어쨌든 나쁜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런데 파산 절차 가면 여기서 이제 살리고 죽이냐 문제지. 여러분 보세요. 살리려고 해도 채권과 채무를 정리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빚 받을 사람이 얼마 예를 들어서 저기 아까 말한 뭐 10억에서 100 만약에 100억이다 딱 그러면은 어쨌든 나머지 채권자들이 좀 빚도 까주고 뭐 5년에서 10년 동안 분할 변제도 하고 어쨌든 쭉 그렇게 해야 회생법인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채무를 조사하는 거는 필수적인 절차고 파산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이긴 죽이는데 채권 채무를 다 현황 파악하고 배분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담보권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우선권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후순위를 주는 것 뿐이지 다 담보권의 순서 그 다음에 채권 액수의 존부 이런 것들 다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산조사는 회생이든 파산이든 필수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채권 조사를 다 하는데 까임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파산 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속성이 파산 채권이고 재단 채권이라고 해가지고 이 파산 절차를 오퍼레이션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재단 채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제가 개념을 설명했는데 아주 간단하죠. 회생이나 파산 관련해서 같은 그룹에 속하는 애들이 회생 채권과 파산 채권, 즉 까임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억울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고 100% 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과 재단채권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렇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데 사실 디테일로 들어가면 되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생도 무슨 뭐 회생담보권 뭐 어쩌고 해고 쭉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자 이제 우리 건설로 잠깐만 넘어가시면 이런 거예요. 계약을 딱 했는데 바로 회생이 들어왔어. 계약만 쳤는데 아무것도 받지도 않고 착수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사 안 하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공사를 다 했어요. 회생채권으로 예를 들어서 회생 절차에 있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수단이 별로 없잖아요. 아까 말한 직불, 지급보증 몇 개 빼고. 근데 가장 많은 케이스는 그게 아니고 공사하던 도중에 예를 들어서 회생 들어가거나 그런 게 제일 일반적이거든요.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계속적 공사라 그러는데 건설이 매매 계약이 아니니까 하나 이렇게 팔고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뭐 선거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두고 계속 공사를 하고 완료를 하는 건데 어쨌든 중간에 그거를 들어가면은 그게 회생 채권일까요? 아니면 공익 채권일까요? 아니면은 회생 들어갈 때까지는 회생 채권이고 회생 들어가고 개시결정 나서는 그 다음부터 이행한 거는 공익 채권이고 자 경우에서 세 가지 1번 회생 채권, 2번 공익 채권, 3번은 분할로 나눠서 그 제가 힌트를 드리면은 회생 절차 들어가면은 관리인이 있잖아요.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저기 회생 절차의 관리인이 이거는 계약을 반 정도 이행했는데 중요하니까 다 이행을 하세요. 우리가 나머지 잔대금 지급해 드릴게요. 기성고 반 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공사 그냥 터미네이션 그냥 타전하세요. 딱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게 아쉽게도 저희 공사를 하는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 관리인이 권한이에요. 자, 그게 힌트. 다시 질문은 뭐냐면 회생채권, 2번은 공익채권 아니면 나누어서 회생절차 들어갈 때까지는 회생채권, 즉 까임을 당하는 채권, 나머지 공사하라고 했으니까 지가 관리인이 그 뒤에 거는 공익채권. 자, 어떨 것 같아요? 선택권은 저희한테는 없어요. 관리인만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인이 계속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최고권은 있어요. 너 선택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내용증명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관리인이 답변 안 하면 계속적 이행을 선택한 걸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회생채권, 파산채권이나 공익채권 이렇게 갈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건설공사에서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딱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고요. 회생과 파산의 기본적인 개념이 얘는 살리고 죽이기 때문에 용어가 비슷하지만 본질은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회생 채권을 끌고 가는 사람이 일종의 회사 CEO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일종의 그 사람이 관리인이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파산 관제인이라고 불러요. 파산 절차에는. 이게 왜 다르냐면은 그 회생 절차에서는 기업을 살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인이 누가 되냐면은 회생법인의 보통 전 대표 있잖아요. 대표분이 관리인이 됩니다. 근데 여기 파산 관제인은 전 대표가 하지 않고 법원이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을 새로 임명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회사를 살려야 되는데 제일 이해관계 있고 열심히 할 사람이 누구예요? 회생 들어가? 대표. 대부분이 저기 자기 지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대표 선임합니다. 관리인으로. 근데 파산관계는 빚잔치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난 죽을 운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친하다고 인재위원장한테 더 돈 몰아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의 제3자를 파산관계인으로 선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달라요. 약간씩. 그러니까 이름은 같으나 근데 여기 보면 관계인 집회, 채권자 집회잖아요. 이상하다. 얘는 채권자 집회고 얘는 관계인 집회지. 자, 힌트. 관계인에는 주주도 들어가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주주는 채권자가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주가 돈도 안 남았는데 회사에서 이익 배당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채권자들의 돈을 다 갚고 나서 그랬는데 어쨌든 돈이 남아야 배당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주주는 관계인이지만 채권자는 아니잖아요. 회생 절차에는 관계인 집회에서 의결을 하거든요. 즉 주주 같은 이해관계인도 회생 절차는 살려야 되니까 의결권은 다르지만 회생 절차에 요 관계인 집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빚잔치하는 이미 회사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요. 채권보다. 그러니까 여기 파산에서는 이미 빚잔치라서 죽여버려야 되니까 거기는 주주가 가져갈 게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채권자들만 집회라는 거고 주주는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달리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컨셉이 정리가 되셨죠?